요즘 들어 부쩍여 이 금은방이 순환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군산의 한 건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데요. 작심한 듯 여러 번 반복되는 이 행동이 좀 수상하다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한 대가 군산의 한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 차량이요, 이렇게 앞, 뒤로 움직이면서 건물 앞 강화 유리와 셔터까지 4차례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들이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어딘가 보니까 화면 밑쪽에 금은 이제 귀금속 진열대가 보이는데요. 아하. 저 휘어진 셔터 밑으로 차에서 내린 남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저기가 어딘가 보니까 군산의 한 금은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이 진열되어 있는 금품을 주워 담기 시작하는데요. 아하. 불과 2분 만에 상당한 양의 귀금속을 훔쳐서 이렇게 다시 들어온 곳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이 근처에 있는 국수집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금은방 자체 CCTV뿐만 아니라 맞은편 가게에서의 CCTV에서도 고스란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 장희영 교수님 저 당시 상황 보면 저 차로 그냥 저 금은방 유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대부분 우리가 금은방 뭐 절도 사건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몰래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얼굴을 가린다거나 어떤 수법으로 뭐 절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자동차를 일종의 무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네. 절도하는 행각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지난 목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2시 12분쯤에 지금 보신 이 장면이 바로 군산 시내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아하.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무려 4차례 저 셔터와 유리문, 저 강화 유리인데 저걸 깰 정도로 심한 충격으로 저 차체로 이제 금은방에 네. 들어가서 문제는 절도 시간이 굉장히 놀라운데 불과 2분 만에 절도 행각이 벌어졌고요. 그래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귀금속을 훔친 그 금액은 4,600만 원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경찰 조사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네. 다시 말하면 처음 초범이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고요. 아마 전문적인 절도를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하하. 가능한 부분입니다. 불과 2분만이면요. 모르긴 몰라도 저곳이 뭐 이 민간업체, 민간방범업체 이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해서 대처하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그러니까 이 범행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분 만에 저 금은방을 털었으면 당연히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를 했겠죠, 오윤성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보니까 마치 이제 외국의 범죄 영화에서 그러네요, 보듯이 진짜. 그냥 그야말로 한 2분 만에 다 끝내버린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도주를 하고 난 뒤에 저 범인은 자기가 체포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선적으로 이제 저 차량을 이용을 해서 범행을 하게 되면 그 네. 차량 번호가 만약에 특정되면 금방 잡히게 아,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머리를 썼냐 그러면 네. 부직포로 앞에 있는 그 저 차량 번호판을 가렸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즉 네. 도주하는 그 순간부터는 저 차량을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어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은 필요할 때만 쓰고 보통 때는 이제 꺼놓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결국은 그 경찰은 이 통신 수사라든가 네. 또는 이제 CCTV 분석으로 이제 그 도주를 추적을 해가지고 아하. 잡혔는데요. 네. 사실 뭐 본인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네.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참 어리석은 그런 그 범행을 한 그러니까요. 것이죠. 나름대로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이 범인은 머리를 썼어요. 휴대전화도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자신의 위치를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쨌든 집념의 대한민국 경찰분들 계속해서 추적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을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게 검거했습니까? 네, 추적의 추적 끝에 이틀 후 군산의 한 톨게이트에서 경찰과 범인이 마주치는데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톨게이트 요금소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그런데 왼쪽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경찰이었죠. 오른쪽에도 한 남성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승용차가 그대로 도망가려 하는데 막아선 승합차와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아하. 지금 영상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고. 이 충돌 후에도 이 네.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범인이 한 10m 정도 도주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와, 지금 보면요. 진짜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무슨 영화, 어디 범죄 영화 같아요. 지금 차를 경찰이 탄 승합차가 저렇게 가로막잖아요. 통행하는 곳을 바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석 쪽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도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 충격으로 차가 어느 정도 찌그러졌냐면요. 차체가 운전석 쪽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저 제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앞서도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했지만요. 장영 교수님, 저 범인이 끝까지 뭐 완강에 저항했다면서요? 그렇죠. 그 과정에 지금 보신 사고도 있었고 심지어는 검거를 하려던 경찰관 2명이 크게 다치는 네. 인명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 범인 입장에서는 설마 저 톨게이트에서 저렇게 경찰들이 들이닥칠 걸 상상도 못했을 그러니까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예상 못했던 경찰분들도 설마 자동차로 저렇게 도주로를 막는데 저걸 치고 간다는 생각을 아마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거가 됐는데 네. 이 사람 그 잠복했던 형사가 다가오자 뭐 자수를 하거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네. 시도를 했고요. 이후에도 10m 이상을 도주를 하다가 결국은 경찰이 달려가 잡는 바람에 이제 검거가 됐지 사실은 극렬한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 자동차라는 게 상당히 큰 무기가 될 수 네. 있잖아요. 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이 범인, 사실은 위치, 행방을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정황을 우리가 포착했어요. 그래서 군산 IC로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동군산 IC하고 군산 IC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었어요. 걔가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오는 차를 IC 입구에서 막았죠. 요금 계산서 있는 데 있죠? 우리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형사를 둘이가 타고 있었고 좀 다쳤어요. 근데 뭐 경상이고요. 크게는 안 다쳤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경찰분들이 정말로 크게 다치진 않으셨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최명규 원장님, 저 순간에 차로 들이받을 생각을 하네요. 정말로 오싹하고 끔찍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차량 충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범인은 보면은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낮아요.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차로 셔터문을 갖다 받아 첫 번째 범행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본인의 위험을 굉장히 감수해야 되는 범행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차량으로 나중에 도주할 때 차량을 갖다 들이받은 이 사람의 습성과 처음에 셔터문을 갖다 차량으로 들이받는 습성은 네. 연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적고요. 아하. 어쩌면 그 충돌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의 스릴을 갖다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다음에도 아마 이 범행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나온 다음에도 차량 충돌을 이용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보세요. 지금 저 피해를 입은 금은방의 모습 나오잖아요. 정말 아수라장됐어요. 그냥 뭐 그 강화율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강화유리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작은 알갱이로 되잖아요. 저 보세요. 철제 셔터도 찌그러져 있고요. 저렇게 지금 유리 그리고 온갖 물건들 다 지금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만큼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를 했는데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보다 임방근 변호사님 저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저게 처음 범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 이게 첫 범행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범행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이 절취 후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그런 행동을 봐도 그러네요. 그러한데요. 이 사람 알고 보니 출소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하하. 사람입니다. 올해 1월에 출소를 했는데요.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그러면은 형을 살았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살았는데요. 네. 그 마찬가지로 절도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번 건과 똑같은
금은방 절도였습니다. 이야. 이 사람의 상습성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출소 석 달 만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정말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오윤성 교수님 이제 경찰에 검거됐으니까 다 털어놨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이제 그 어떤 금은방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수법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법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교도소 같은 데서 자기 주위 동료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에 이렇게 그 체포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범행은 축소를 시키는 그런 어떤. 반대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최초에 저 범행과 연관돼 가지고 금은방 주인이 140여 점을 분실했다. 네. 절도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범인이 그 체포당할 당시에 50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60점 정도를 훔쳤다. 네. 그래서 한 10점 정도를 지금 판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네. 사실 그 도난 품목의 숫자보다는 약 2분의 1 이상으로 이제 줄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50점을 일단 압수를 하고 과연 어디에다가 팔았는가라고 네. 하는 것과 연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하. 지금 어쨌든 자기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아니 그 피해당한 이 귀금속 품목은 귀금속 주인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그만큼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임방글 변호사님, 네. 죄질도 상당히 안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도둑이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요, 굉장히 중형이 예상이 되는데, 네. 우선 차량을 들고 밤에 네. 금은방을 부수고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특수절도인데, 아하. 특수절도가 법에서 정한 형만 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 다 살고 나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러니까요. 사람이에요. 누범 기간이거든요. 그럼 장기가 2배로 늘어나고요. 그 전에 이 사람 상습이기 때문에 또 2분의 1이 늘어납니다. 아. 자, 이렇게 상습 특수절도에 플러스 아까 승합차 그냥 들이받았죠. 네. 그 안에 형사 2명이 있었는데 2사람이 다쳤다고 하거든요. 아하. 완전히 고의범이에요. 이거는 차량을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아.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또 형사들이 다쳤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입니다. 이럴 경우 또 법에서 정한 형은 징역 3년 이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고요. 네. 지금 경찰도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네.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걱정되는 건 앞서도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교도소를 가게 됐을 때 가고 나서 반성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개과천선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수법 그리고 이번에 정말 자기가 운이 없어서 검거됐다는 생각을 할까 봐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